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자, 이번 주가 엑셀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스케줄표를 만들어 보시면서 조건부 서식이나 또 인쇄, 저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까지 배우셨던 엑셀 기능과 함께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4강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따라해 보시고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5에서부터 G16까지 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자,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90이 넘는 90 초과의 데이터만 글꼴색을 빨갛게 굵은 속성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 보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조건부 서식에는 여러 가지 선택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셀 강조 규칙의 보다 큼이라는 연산자, 보다 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정된 범위의 지금 숫자, 지금 76으로 잡혀 있는데요. 자, 이 입력 상자에 90이라고 숫자를 지우시고 90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90 초과에 해당되는 셀 데이터에 자동으로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자, 이 서식을 변경하시려면요. 적용할 서식 옆에 드롭 단추 누르셔서 원하는 서식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시려면 사용자 지정 서식 버튼을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글꼴 탭을 누르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자, 그리고 글꼴 색은 빨강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셀 서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하실 수가 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서 자, 범위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90이 넘는 90 초과의 데이터만 굵게 그리고 빨간색의 글꼴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임의선, 사업명 임의선의 정보화 교육이 90인데 자, 해당이 안 되죠. 자, 91로 점수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서식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요. 자, 다시 90이라는 숫자로 변경하게 되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조건이 맞으면 지정된 서식으로 바뀌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거죠. 자, 이 글꼴 속성은 이 글꼴 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자, 숫자값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자, 직위에서 C5에서부터 C16까지의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조건부 서식에서 자, 셀 강조 규칙 중에 같음이라는 연산자를 선택을 하셔서 대리 직급만 찾아서 서식을 지정하겠다. 자, 그러면 입력 상자에 대리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바로 조건에 맞는 데이터 셀만 지정이 되는데요. 자, 다른 서식으로 바꾸실 때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식을 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임의선 자료가 과장이 아니라 대리다라고 했을 때는 자, 대리의 조건이 맞기 때문에 직위가 대리 서식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른 또 유형의 조건부 서식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의 경우 I5셀에서 I16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후에 조건부 서식에서 자, 이번에는 상위 하위 규칙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위 10%가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상위 10%를 선택을 해 보시고요. 자, 상위 10%는 한 개, 자, 30%로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속성으로 적용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정된 이 조건부 서식을 지우시려면 이런 셀 배경색을 지우신다거나 글꼴색을 지우시는 게 아니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지우기를 통해서 지우시는데요. 자, 범위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워크시트에 있는 적용된 조건부 서식을 한 번에 지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건부 서식은요, 범위를 지정해서 그 영역에 해당되는 조건이 아닌, 자, 조건을 하나 세우고 행 전체, 그 조건에 맞는 행 전체의 서식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A5셀부터 I16셀까지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직위가 대리인 사람들만 찾아서 그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누르셔서요. 자, 이럴 때는 아래쪽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새 규칙을 누르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항목을 누르시고, 자, 아래 입력창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물어보고자 하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C5가 되겠습니다. C5의 데이터가 대리이냐를 물어볼 건데요. 자, 물어보고자 마우스를 C5에 클릭을 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절대번지로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붙어서 절대번지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C5만 대리인지 물어보고 나머지 데이터는 물어보질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F4, 절대번지를 지정하는 기능키가 F4라고 했습니다. F4를 두 번 누르시게 되면 주소의 형태는 좀 달라지는데요. 자, 이렇게 열만 고정이 되고요. 자, 5행 앞에 달러는 없어지는데요. 백스페이스나 다른 키를 이용해서 지우지 마시고요. F4, 기능키 F4를 두 번 눌러서 이런 식의 혼합 주소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C5에 있는 자료가 같다. 자, 그리고 대리라는 글자와 같으냐라고 우리가 식을 완성하게 됩니다. C5에 있는 데이터가 대리냐라고 묻고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C5는 C6이 되고 7이 되면서 대리인 것만 찾아서 지정된 서식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때 앞에 있는 이퀄은 수식을 의미하는 기호이고요. 중간에 있는 이 기호는 C5에 있는 데이터와 대리라는 글자가 같는지 물어보는 비교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리 앞뒤에 쌍따옴표를 붙인 이유는 엑셀에서는 문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쌍따옴표 안에 글자를 쓰셔야 문자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값 앞뒤로 쌍따옴표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서식 버튼을 눌러서, 자, 이번에는 채우기를 합니다. 채우기를 누르시고 채우기 색상 중에 노랑 색상을 선택을 해 보시고요. 확인을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대리에 해당되는 요 셀 범위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행 전체의 서식이 지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가 팀장인 자료 전체, 행 전체 글꼴을 굵은 기울임꼴, 글꼴색은 파랑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이 이 자료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힌트를 드리면 A5에서부터 I16까지 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자, 새로운 규칙을 만드신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창에 지금 직위를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러면 똑같이 C4를 클릭을 하고요. 자, F4를 두 번 누르시라고 했습니다. 주소의 형태를 우리가 맞춰 주실 때 절대번지가 지정이 되면 아래에 다른 셀의 데이터를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소의 형태를 바꿔 주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같다 연산자와 함께 팀장이라는 문자 값을 쓰실 때는, 자,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다가 써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입력 상자
날짜의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해당되는 식이 바로 이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식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작업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작업이 끝나셨으면 파일 메뉴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가셔서 자, 이 파일명 끝에 여러분의 이름을 입력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이 끝나시고요. 요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작업을 해서 저한테 메일로 한번 보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조건부 서식을 가지고 스케줄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케줄표는 함수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자, 12월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의 서식을 글꼴색을 빨간색으로 굵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1월달로 날짜가 바뀌면 자동으로 일요일에 해당되는 1월달의 날짜에 이 서식이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A4셀에 2021년 빼기 1 빼기 1 날짜 서식에 맞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자동 채우기로 아래까지 끌어주시면 자, 이렇게 일요일, 1월달의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짜로 서식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자동 채우기를 하신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동 채우기 옵션이 있는데요.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렀을 때 이미 우리가 테두리 등 서식을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요. 내용만 자동 채우시고 서식은 없이 채우겠다는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선의 모양을 흐트리지 않고 자동 채우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식 없이 자동 채우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서식은 그대로 두고 안에 내용만 자동 채우게 되는데요. 자, 다시 12월 달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2월은 연을 쓰실 필요 없이요. 12 빼기 1만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날짜를 다시 바꾸시고요. 그리고 아래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운다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weekday라는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셀에 수식기호를 입력을 하고요. 자, 함수 이름에 앞글자 2개 정도를 쓰셔도 함수 목록 상자에 weekday라는 함수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weekday라는 함수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 함수의 설명이 표시가 됩니다. 자, weekday라는 함수는 날짜의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숫자 1이 나오게 되면 일요일, 2가 나오면 월요일, 3이 나오면 화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에 해당되는 번호들이 있다는 건데요. 자, 직접 한번 함수 상자에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ekday라는 함수를요.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자, 수식 입력줄 앞에 fx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weekday라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시리얼 넘버에는 해당 날짜 직접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A4셀을 클릭을 하고요. 자, 두 번째 return type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날짜를 1부터 7까지 숫자로 돌려주는데 A4셀에 있는 날짜는 지금 숫자 3으로 나옵니다. 자, 그 숫자 3은 해당되는 요일이 1이면 일요일, 2면 월요일, 3이면 수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일의 번호가 지금 3인데 그 기준을 자, 이걸로 정한 겁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로 우리가 유형을 정한 거죠. 자,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턴 타입을 1로 써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숫자 1은 일요일로, 2는 월요일로, 3은 화요일로 인식을 하게 하려면 그 유형 번호를 1이라고 쓰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턴 타입을 1로 쓰시고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12월 1일은 지금 요일 번호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끌어보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 12월 6일에 해당되는 요일 번호는 1입니다. 그러니까 1인 날짜는 일요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2월 13일도 일요일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윅데일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안에다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은 지우고, 자, 처음부터 스케줄 리스트를 만드실 건데, 자, 지금 여기 12월 스케줄 리스트는 만약에 1월 달이 A4가 1월 달로 바뀌면 같이 바뀌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줄 1 클릭하시고요. 왼쪽 하단에. 자, 그리고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새 시트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트가 나오고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스케줄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시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먼저 일행을 높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행의 높이를 27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열 너비는 적당히 끌어주시는데요. 자, A열, 그 다음에 B열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좀 적당히 끌어서 넓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1과 B1을 드래그 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이제 제목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A3셀에 먼저 날짜라고 써주시고 B3에 내용이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A4에는요. 2020년 12월 1일로 입력을 하실 때는요. 연도를 생략하시고 12-1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신 후에 자, 그리고 A4셀에 마우스를 놓고요. 자, 핸들을 끌어서 31일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혹시 날짜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셀 서식에서 자, 여러분이 직접 사용자 지정을 누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형식을 mm월 그리고 한 칸 띄고 dd1이라는 형식으로 직접 기록을 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A1셀에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이제 12월 스케줄 리스트라고 쓰실 때 직접 12월로 쓰면 1월 달로 바뀌어도 12월이 되기 때문에요. 이 A1셀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수식 기호를 쓰신 다음에 우리가 날짜 중에서 해당되는 월만 뽑아낼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함수가 mont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month 보이시죠? 자, 이 month라는 함수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A4셀을 클릭한 다음에 가로 닫으시면 자, 그리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 A4에 있는 연, 월일 중에서 month에 해당되는 12만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 자, 수식 입력줄에 A1셀에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month라는 함수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보시면 7번 위에 있는 자, 이 기호가 ampersand라고 해서 제가 이 강에 이제 그 연산자를 설명을 드리면서 문자를 결합하는 연산자의 이 ampersand 기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뒤에는 문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쌍따옴표 안에 몇 월 스케줄 리스트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가 1월이 되면 1월로, 2월이 되면 2월로 자동으로 제목이 바뀔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식을 완성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month라는 함수, 그 다음에 and라고 하는 결합, 연산자, ampersand 기호 키보드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키보드에 7번 위에 있는 기호가 결합 기호가 되겠고요. 문자를 쓰실 때는 쌍따옴표 앞뒤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쌍따옴표 입력하고 월 한 칸 띄시고 스케줄 한 칸 띄고 리스트 그리고 쌍따옴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일자는 커서 표시니까 무시하십시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또는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A1셀의 글자는요, 16으로 조절을 해 주시고, 굵게, 그리고
채우기 색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A3에서 B3 선택을 하셔서 자, 글꼴 굵게 설정을 하시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신 다음에 자, 채우기 색은 연한 초록 계열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테두리를 그리실 건데요. 자, 테두리는 A3에서부터 B34까지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B34까지 범위 설정을 하신 다음에 글꼴 그룹에 보시게 되면 테두리 옆에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지정되어 있는 그 테두리 유형을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맨 아래 보시면 다른 테두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다른 테두리를 눌러서 한 번에 여러 유형의 위치에 선을 그리시게 되는데요. 자, 지금 왼쪽 스타일에 보시면 왼쪽에 끝에 있는 실선 선택을 하시고요. 자, 선색까지 여러분이 지정하신다면 자,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왼쪽에서 자, 그리고 테두리의 위치를 위쪽과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점선, 없음이라는 항목 밑에 점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안쪽에 있는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위에 보시면 안쪽을 눌렀을 때 여러 유형의 여러 위치에 동시에 선의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안쪽은 점선으로 지정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빈 셀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선이 그려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A3에서 B3을 선택을 하신 후에 다시 테두리의 옆에 드롭 단추를 누르시고 아래쪽에 이중 테두리를 적용하게 되면 자, 이 범위 지정한 아래쪽으로만 이중 테두리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선을 그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4에서부터 A34까지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의 서식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시고 달이 바뀌면 알아서 해당 날짜의 서식이 적용되도록 하는데요. 자, 범위 설정을 하시고 홈 탭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새 규칙을 누르십니다. 새 규칙을 누르시고 자, 수식, 함수식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항목을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입력 상자 칸에다가 식을 만들어 주시는데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미리 설명드렸던 수식 기호 쓰시고 자, weekday라는 함수를 쓰시는데 여기서는 함수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직접 쓰셔야 됩니다. 자, 직접 쓰실 때,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수식 기호 쓰시고, weekday, 가로 열고, 자, A4셀을 클릭했을 때, 절대 번지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절대 번지는, 자, A4만 조건식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요.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백스페이스로 누르지 마시고요. 우리가 절대 번지를 지정했던 F4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상대 번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A4로 만들어 놓으시고 자, 식을 완성하시기를 자,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식 기호 쓰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4셀을 클릭했을 때 절대 번지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F4키를 천천히 3번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상대 주소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콤마, 쉼표 구분해 주시고요. 1이라고 쓰신 이유는 우리가 요일을 이럴 때는 일요일, 2면 월요일 이런 유형으로 리턴 타입을 1로 정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의 윅데이로 계산을 했을 때 숫자 1이 나오면 그것이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A4에 있는 날짜가 숫자 1로 나오면 일요일이다. 그러면 일요일 경우에는 서식을
빨간색 글꼴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로 쓰시면 어떻게 되죠? 월요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토요일로 하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7을 쓰시게 되면 이 해당된 날짜의 숫자가 7로 나오면 토요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쓰신 다음에 서식 버튼을 누르셔서 글꼴은 굵게, 글꼴 색은 흰색으로 하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채우기 색은 빨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짜가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A4를요, 자, 2021년 1월 1일로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 자, 핸들로 끌어서 자, 이렇게 내리실 때, 자, 마지막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까지 눌러서 한번 결과를 보시면 1월 스케줄 리스트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해당되는 일요일 날짜에 서식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인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성한 시트를 인쇄하시려면 파일 탭을 누르시고 인쇄 항목을 누르시면 자, 오른쪽에 인쇄될 내용을 미리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쪽수, 페이지 수와 전체 페이지 수가 표시가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하나의 페이지로 인쇄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그리고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 모습으로 인쇄가 된다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항목을 누르셔서 자, 맞춰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A4 용지를 기준으로 조금 확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0%를 한 120%로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A4 용지 크기에 적당한 크기로 인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뒤로 가셔서 직접 여기서 열 너비라든가 행의 높이를 조절하시지 않아도 다시 파일 탭의 인쇄에서 그리고 페이지 설정에서 적당히 확대 축소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서 130%로 해 보시고요. 그리고 A4 용지를 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맞춰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럴 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중에 여백 탭을 눌러보시면 페이지 가로를 기준으로 가운데 맞추겠다라고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로만 가운데 맞추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가 되면서요. 자, 이 A4 용지 가로를 기준으로 가운데 맞춰지기 때문에요. 보기 좋게 리스트가 인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네요. 자, 지금 보니까 한 줄이 넘어갑니다. 자, 이럴 때는 다시 페이지 설정에서 약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셔서 A4 용지에 적당히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리스트가 여러 페이지로 인쇄가 되게 되면 자, 그럴 때는 페이지 번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페이지 설정에서 다시 한번 누르신 다음에 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중에 머리글, 바닥글 탭을 누르셔서 페이지가 하단에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닥글 편집, 자, 위쪽에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라면 머리글 편집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바닥글 편집을 눌러서 구역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의 개념인데요. 자, 여기서는 구역이 각각의 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가 입력될 위치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가운데 구역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개의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현재 페이지를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있는 샵 버튼, 즉 페이지 번호를 의미합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인쇄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는 것. 두 번째 페이지에는 두 번째 2라고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자,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시트를 눌렀을 때 자, 이 내용을 인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파일 탭을 누르시고 인쇄를 눌렀을 때, 자, 지금 총점까지만 인쇄가 되고요. 페이지는 3페이지까지 인쇄가 됩니다. 자,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뒤로 가셔서 내가 인쇄할 영역을 설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A1에서부터 I16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신 후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누르시고, 자, 페이지 설정이라는 그룹에 보시면 인쇄 영역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인쇄 영역 메뉴에 인쇄 영역 설정을 누르시면, 자, 이 전체 내용 중에 나는 요 부분만 인쇄를 하겠다라고 영역을 설정을 하시고, 파일 탭을 누르신 후에 인쇄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그 내용만 인쇄가 되는데 여전히 자, 지금 보시면 페이지가 2개로 평균이 지금 넘어가죠. 그러면 뭐 열 너비를 여러분이 조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법은 A4 용지의 세로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하시고 가로를 기준으로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굳이 세로 방향으로 인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자, 이럴 때 다시 하단에 있는 페이지 설정을 누르셔서, 자, 이때는 자동 맞춤이라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자, 조금 페이지가 2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한 줄이 넘어가거나 이 선만 넘어갈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자동 맞춤을 눌러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동 맞춤 누르시고 확인 눌러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뒤로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도서 판매 목록 시트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시트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자, 그냥 인쇄를 누르시게 되면 세로 용지의 인쇄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가로 용지로 가로 방향으로 인쇄를 하고요. 자, 2번째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자, 2번째 페이지에는 자, 이 항목 이름이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2번째 페이지에도 1페이지처럼 자, 이 항목이 반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셔서 자,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 페이지 설정 그룹에 인쇄 제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3번째 페이지에도 반복해서 인쇄될 행을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인쇄 제목 반복할 행 옆에 빈칸을 클릭을 하셔서 클릭을 해서 5행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2번째 페이지에도 자, 이 항목 이름들이 그대로 제목으로 인쇄가 됩니다. 자,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인쇄 미리 보기라고 있는데요. 자,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페이지고요. 자, 2번째 페이지 클릭을 해서 보시면, 자, 2번째 페이지에도 자, 이 인쇄 제목, 즉 항목 이름이 그대로 인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목이 더 늘어나서 3번째 페이지로 가도 역시 이 제목은 그대로 인쇄가 되겠죠. 이렇게 인쇄 기능까지 알아보셨습니다. 네, 이번 강좌로 파워포인트 4회차, 엑셀 4회차 강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부족한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하시는 일 그리고 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